자, 이번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배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관을 시작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부품을 끌어다가 놓음으로써 시작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부품 없이 어떤 특정 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파이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이미 이렇게 부품이 들어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여러가지 방식을 이해를 함으로써 상황별로 여러분이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금방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 라우팅 작업은 어셈블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 파일 하셔가지고 어셈블리 하시고요. 먼저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자, 동영 이 폴더에 쭉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다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몇 개 안 보이죠. 자, 끌어다 놓기 안에요. 제가 테스트라는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바깥쪽에는 이미 완성된 게 들어 있습니다. 테스트한 방 안에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라고 하죠. 여기다가 부품을 가져오겠습니다. 어떤 부품이죠? 예.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베이스 플레이트 있죠? 열기. 자, 그래픽 미리 보기 하셔가지고요. 미리 보이죠? 예. 그리고 원점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에 갖다 붙이면 딱 원점에 맞춰가지고요. 배관이 이게 라이브러리 조금 자 솔리드웍스 좀 이상합니다만 이러면 뜨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시고요. 일단은 배관점 보이게 하시고요. 혹시나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이렇게 찍어보세요. 찍어보면 가끔씩 이렇게 표시가 되죠. 한 박자 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형상 베이스를 갖다 놓고요. 여기다 대고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 그림처럼요. 이렇게 배관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끝부분 있죠. 끝부분에다가는 뭘 가져오겠습니까? 엘보를 가져오겠습니다. 플랜지를 가져오겠습니다. 플랜지 가져오고요. 이 노란색 있죠? 원형 고리 같은 거 여기에 플랜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노란색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는 이제 플랜지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자동으로 생성될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엘보들을 끌어다가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자, 찾아보죠. 저는 일단 튜빙은 아닙니다. 파이핑 작업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근데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튜빙부터 보죠. 튜빙 해보시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끌어다 놓기로 시작, 점에서 시작. 파이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끌어다 놓기로 시작, 점에서 시작. 전기 배선도 시작, 끝단, 시작, 끌어다 놓기, 점에서 시작. 요 두 가지는 항상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부터 먼저 이해하시는 게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어떤 튜빙을 하느냐, 파이핑을 하느냐, 전기 배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그렇죠? 작업 흐름이랄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서브 어셈블리의 어떤 모양은 틀려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작업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파이핑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핑이 배관이죠. 자, 튜빙은 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핑부터 해보겠습니다. 파이핑에 있는 플랜지에서요. 첫 번째 플랜지를 한번 가져다가 여기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드래그 하셔가지고 갖다 붙이면 이렇게 붙습니다. 그렇죠? 탭키를 눌러보시죠. 방향이 반대가 되죠. 모든 설정 목록을 다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주 쓰는 것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예. 자, 저는 설리번 프렌즈 150 MPS 6 이렇게 넣겠습니다. 확인하면 이게 왜 자꾸 뜨는지 모르겠어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배관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배관은 그렇죠? 요 이름으로 저장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름이 테스트 1이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상위 어셈블리는 그렇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요 위치에 저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배관 템플릿 라우스 어셈블리라고 하는 이 배관 템플릿을 사용해서 배관 어셈블리를 만들 거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관입니다. 이 파이프 SDL PRT라는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규격 잡아주는 겁니다. 파이프 저는 6인치짜리 쓰겠습니다. 스케줄 40번째요. 기타 이제 꺾이는 부분에서는 엘보를 쓸 거냐 말 거냐 항상 쓰겠다. 아니면 뭐 엘보 쓰지 않고 그냥 굽힘으로 생성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 어떤 걸 할 것인지 선택 메시지 표시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베이스 설정 있죠? 규격만 선택하고 OK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스터브가 나옵니다. 가상의 어떤 파이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포인트를 들어가셔가지고 길이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경사지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케치 있죠? 예스키 누르셔가지고 이 스케치를 가지고 작업을 배관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스케치에서 작업하셔도 되겠죠. 직선 아니면 튜브라면 튜빙 특히 플렉시블한 튜브라면 자유곡선 가지고 이렇게 곡선식으로 그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품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메이트 있고 배관에 3 스케치 형태로 해서 스케치가 이게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라인 가지고요. 일단 3 스케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면을 바꿀 때는 탭키입니다. 잘 돌려보셔가지고 탭 그럼 빨간 선 있죠? 이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탭 이렇게 되죠? 저는 옆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면을 잡아놓으면 안되겠죠. 현재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찍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면은 맞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오고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럼 면이 안 맞는 겁니다. 탭 이렇게 하면 면이 맞겠죠. 이렇게 하셔도 안되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올 때는 지금 면이 맞는 거죠. 살짝만 밑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자 ESC 3차원 상에서 이렇게 파이프가 그려진 거죠. 조금만 조정을 해 놓죠. 자 이것도 조금 올려 놓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엘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엘보를 플랜지죠. 플랜지를 가져오겠습니다. 딱 붙죠. 오케이 하셔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 계속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점이랑 이 점이랑 병합을 시키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이 라인은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일단은 이 선이랑 이 선이랑 동일선상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 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뭔가 빠졌다 X 버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이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뭐가 완성이 안 됐죠? 완전 정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수를 주셔가지고 일단은요 이 부분은 얼마로 할까요? 500 정도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이쪽 선이 있죠? 이쪽 선은 저는 1200으로 하겠습니다. 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끝점까지 거리를 저는 50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이 있죠? 120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성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3차원적으로 막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저는 평행 이렇게 주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 선이랑 이 선이랑은 평행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완전 정의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면 좀 곤란해요.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이 선이.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시켜 하는 겁니다. 항상 완전 정의 잡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죠? 이 방식이 바로 드래그 앤 드랍, 그러니까 부품을 끌어다 놓고 이렇게 연결해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OK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상적인 엘보라고 할 수는 없죠. 엘보가 팔꿈치인가요? 예. 딱 정해져 있는 뭐 45도짜리도 아니고 90도짜리도 아니고 규격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엘보 작성하셔가지고
나중에 이게 맞는 엘보를 또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장에 따로 주문을 하시든지 각도에 맞는 거를 주문하셔야겠죠. 될 수 있으면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랄까요, 예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굽힘 형성은 여기다 엘보를 추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파이프 형태로 연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용자 정의, 동일한 원어에 대해서는 똑같은 규격을 쓰겠다는 얘기죠.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뭐죠? 여기다 저장하겠습니다. 테스트에다가요. 확인 누르면 예, 여기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죠. 이름이 맞나요? 예, 일단 취소해보죠. 예, 됐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엘보가 지금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 크기가 안 맞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정을 좀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스케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배관 편집하시면 되겠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들어오네요. 너무 커서 그런가요? 120을 한 1000 정도로 해보죠. 1200을 1000 정도로 하겠습니다. 1000 하시고요. 혹시나 그래도 이게 안 들어오면 아예 이 선이 있죠. 다시 OK 눌러보죠.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용자 정의 엘보 작성하겠습니다. OK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배관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배관 편집하셔가지고요 작업하시면 됩니다. 물론 서브 어셈블리, 그러니까 어셈블리에서 아예 빠져나오면 안 되겠죠. 서브 어셈블리 편집하셔가지고 스케치에서 배관 편집하셔가지고 치수 같은 걸 따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1200으로 하죠. 오케이 됐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배관을 잡아 한다는 거 한번 볼까요? 부품에 보시면 사용된 부품들이 쭉 들어있는 겁니다. 서브 어셈블리래요. 여기에 뭐가 들어오죠? 메인 어셈블리 이름이 들어오죠? 다시 하고 앞쪽에 뭐가 오는 거죠? 정의된 이 서브 어셈블리 배관들의 어떤 이런 규격품이라든지 파이프 있죠? 이런 것들을 담는 서브 어셈블리 이름이 들어오는, 이건 자동으로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정의하시면 되겠죠. 자, 부품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보 있죠? 쭉 드래그 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 거 있죠? 엘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 파트에 보시면 또 개별적인 이 파이프 있죠? 파이프에 대한 세그먼트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 크기대로 또 자르셔가지고 다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쭉 더 확장해 보시면 이 사이즈 있죠? 길이 같은 게 이렇게 끝에 나와 있습니다. 1260.8mm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시고요. 이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배관에 보면 3 스케치 있죠. 전체 스케치 따라서 3 스케치 따라서 이 배관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기본적으로 인치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밀리미터 단위하고 제가 쓰는 밀리미터 단위하고 좀 헷갈립니다.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끌어다 놓고 연결해 쓰는 겁니다. 혹시나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실망할 필요 없이 그냥 배관 편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배관 치수 완전 정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